예, 오늘 오전 지역에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를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셨습니까? 여수에서는 10시, 순천에서는 11시에 1분간 묵념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영화보다도 더 잔혹했던 아픔의 역사죠. 여수 순천 사건이 오늘로 72주기를 맞았습니다.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리 예고도 해드렸죠.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동백이라는 영화의 뒷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잔혹해서 오히려 영화에서 순화시켰다, 이런 신 감독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시사회가 있는데 시사회가 열리기 전에요, 잠시 영화 동백의 신준영 감독 그리고 영화 속 등장하는 배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복숙, 양준 두 배우를 모셨는데 시사회 일정이 오후에 잡혀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오전에 미리 좀 시간을 좀 빼달라 부탁을 좀 드렸고, 오늘 또 뜻깊은 여순 사건 72주기를 맞아서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 동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1시간 동안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세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 인사랑 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이번 그 동백 영화의 연출을 맡은 신준영이고요. 이렇게 또 이 지역의 어떤 그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를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좀 저희들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예, 전화로는 참 통화를 이제 많이 나눴었는데 네. 오늘 또 뵙기는 또 실제로 또 처음 됐는데 많이 좀 힘드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생이 좀 많아 보이시기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촬영을 했어요. 일단 마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예, 여기 서울에서 좀 일부 촬영을 좀 그쪽 진행을 하고 내려올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여수가 아무래도 좀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혹시 스텝이나 또 배우분 중에 또 한 명이라도 이제 이게 또 코로나가 또 감염이 되면 네. 이게 또 스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촬영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영화 제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반적으로 나눠볼 테니까요. 네. 많은 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고, 네. 신복숙 배우님, 선생님이라 어떻게 좀 불러드려야 될까요?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은 하기 싫고요. 예. 신복숙 선배님께서는 인사 먼저 좀 해주시고 맡은 배역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백에서 장현실 역을 맡은 신복숙이라고 합니다. 이 동백에서 장현실이란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 사건 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하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네. 여순 사건 이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 14연대라는 이쪽에 그 대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너무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죽은 사건이었더라고요. 반란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95년도에 이건 반란 사건이 아니고 여순 사건, 여순 11구 사건 이렇게 칭하도록 하게 돼 있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반란 사건으로 알고 있었던 그 대대에 장태식이라는 인물이 저희 아버지예요. 14년대에 네. 있었던 군인이 네네. 아버지인 역할이군요. 아주 20살 어린 군인이었던 분이 이제 아버지였고,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연유를 겪어서 서울에 와서 성공을 한 케이스고, 아하. 저는 나중에 이제 순철이와 어떤 갈등 구조를 많이 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청자들이 잘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죠. 모르니까 뭐. 예. 하나씩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좀 풀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네. 14년대 군인의 딸 역할을 맡으셨다. 네, 이제 이 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양준 배우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에서 장태식 역할을 맡은 양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젊으세요. 네, 나이가 27. 보실 수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박서준 씨를 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가끔. 가끔 예. 인정을 하니까 또 조금 약간 기분이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수 출신 배우시라고 들었어요. 네, 여수가 고향입니다. 여수가 고향이세요. 네. 이 영화를 선뜻 맡기가 또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되게 많이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더 공감이 가고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근데 지역이 마냥 뭐 좋은 또 일은 아니어서 이걸 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 아픈 역사를 다룬다라는 게 해야겠다라는 뭔가 좀 이렇게 책임감과 의무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참 마음적으로는 좀 어떻게 내가 그려내야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는 되게 이 사건을 그냥 어른분들한테 잠깐씩만 들었지, 그러니까 되게 잊혀져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시사회 때문에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뭐 저희와 또 이미 예전부터 특집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알고 계셨을 텐데 감독님께서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오늘 근데 시사가 영화가 또 다 완전하게 제작된 건 또 아니잖아요. 어떤 시사회입니까? 일단 오후에 이제 있을 테지만 방송 나가는 건 뭐 저녁이겠습니다만. 네, 예. 이제 저희들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 시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90%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입혀야 이제 완성이 되겠지만 이제 기술 시사회라는 거는 좀 보고서 좀 지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편집될 수 있고 예, 조금 더 아니면 다른 컷이 또 들어와서 좀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순 사건을 다룬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예, 왜 하필 여순 사건을 주제로 고르셨을까요? 매년 그 국제 웹페스트라고 해가지고 매년 8월달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행사를 하는데 네, 이 여수에서 이제 그 여수 관광과에서 매년 그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맞아요. 출품을 해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이 똑같은 제목의 동백이라는 그 웹드라마가 이제 한번 이제 저희들한테 출품이 돼서 저희가 좀 봤는데 네, 이 여순 사건은 솔직히 저 학교 다닐 때 그냥 여순 반란 사건에서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어떤 걸 이제 그런 내용만 알고 있다가 뭐 저희가 이쪽의 지역의 사람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좀 제가 좀 조사를 좀 하게 됐는데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어떤 아픔들이 좀 큰 건데 알려지지도 않고. 예, 그렇죠. 예. 웹드라마 상에는 너무 대사 처리만 되고 너무 그런 아픔들이 묻어 있질 않아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그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여기서는 매년 10월 19일 날 그런 위령제도 지내고 굉장히 큰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 제가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 소재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런 콘텐츠화 시키면 여러 가지 뭐 돈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애초에는 애초에는 근데 하시네요. 근데 이제 한 2년여 동안 이게 시나리오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유족분들의 어떤 아픔들 그리고 또 그 이쪽에 이제 고증을 또 듣기 위한 어떤 관계자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야 이거 내가 이거 심지어 최초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처음인데 또 이거 처음을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거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저희 그러다가 이게 근데 어차피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진실만을 얘기해주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고 네. 왜 뭐 경찰 유족들도 계시고 민간인 유족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잘 승화를 시키면 광주 항쟁을 다뤘던 그 택시 운전수 같은 어떤 그런 영화처럼 우리가 한 가족을 가지고서 아하. 배경을 여순 사건으로 가면 훨씬 더 또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죠. 그래서 예. 원래는 금년 벌써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런 어떤 의지와 뜻이 이제 정확해지니까 어떤 그 코로나라는 어떤 무서운 적도 저희들이 잘 비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좋고 제작하려고 그리고 제가 연출하려고 마음 먹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민들은 참 감사해 오히려 하실 것도 같아요. 네. 뭐 저희도 지켜보는 그 눈 가운데 저희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본인에게 좀 부담을 드린 것도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리면 영화에 참여하기 전에 사실 여순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도 좀 하셨고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했다 이제 두 분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주 조금 했어요. 사실 뭐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예. 그 공부를 하셨던 그 과정과 그 느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 이 여순 사건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신복숙 배우님께서는? 네. 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단순히 반란 사건이라고 그냥 교과서적인 공부를 했을 때하고는 달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학살되고 뭐 이런 걸 접하면서 야 이게 무고한 양민들의 그 희생이 너무나 컸구나. 일단 가슴이 좀 많이 아팠고요. 예. 제 자신이 조금 다시 조명해보는 그런 사건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영화에 참여를 해서 배우들은 일단 어떤 이분적인 그런 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연기자 중에 저는 하나예요. 예. 이념이 다른 두 세력이 뭐 대립이 되고 뭐 지금 얘기하는 진보다 뭐 보수다 그런 쪽으로 이분적인 생각에 빠지면은 어떤 사건을 다룬 영화나 작품에는 출연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어떤 작품을 크게 보면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 이런 사건이었구나 다시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항상 저는 그냥 작품을 받았을 때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거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물에 내가 충실하게 그려내려고 그래요. 인물에 일단 충실하는 게 네, 우선이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줄거리도 영화적으로 보고 인물에 충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그런 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큰 그림에 그 뭐 퍼즐 같은 게 되겠죠. 조각이. 예. 그냥 제 역할에 충실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고요. 예. 양준 배우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되게 그냥 아프셨겠구나,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건 공감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연기 실력이 되게 부족해서 이분들의 아픈 이야기가 조금 잘못되게 전달될까 봐 되게 한국 전쟁 관련해서 영화도 많이 보고 여순 사건 사진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그분들의 표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표정을요? 네, 저는 좀 표정을 보고 무슨 감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고 많이 공부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지역 출신이니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분들이랄지 친구분들 뭐 이런 주변에서의 여순 사건 관련 영화를 출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 같은 게 좀 있던가요?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여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찍게 됐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주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이게 지역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좀 젊은 층들에게는 역사에 관련된 인식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워낙 이제 양준 배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좀 쉬쉬하는 경향도 좀 있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면 이게 득될 게 없다. 그래서 늘 감춰왔던 역사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좀 계속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처음으로 또 여순 관련된 영화도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준영 감독님은 근데 뵌지는 처음이지만 좀 낯이 익는 게 여러 활동들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제가 연극은 지금 한 30몇 년 정도. 연극을 30년 하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서 이제 TV 탤런트는 저도 그것도 좀 일찍 제가 좀 데뷔를 했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그러니까
좀 해서 배우가 좀 일찍 됐어요. 그래서 아. 제 길을 좀 빨리 찾았죠. 제가 18살 때부터 연극을 했는데 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는 좀 마냥 좋아서만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극단 대표도 되고 또 이런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 또 대표가 되고 그랬는데 뭐 이제 솔직히 지금의 어떤 모습도 저는 굉장히 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출연도 하고 했는데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인공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무슨 말씀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이 악역을 또 좀 많이 하고 아. 좀 그래서 참 아픔이 좀 있었죠. 저도 로맨틱한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막 하는데 이게 안 시켜주더라고요. 항상 뭐 악역 시킬 때 다음에 좋은 거 합시다. 이러고서 가면 그때 되면 또 똑같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아픔을 갖고 배우 생활을 했고요. 그럼 영화 연출은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단편 이런 거만 좀 하고 제가 이제 제작은 한 5작품 정도 제가 제작을 했고 이제 연극 연출은 제가 한 20여 편 정도 연극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영화 장편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처음 제가 했는데 좀 너무 뜻깊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 영화가 좀 어느 정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영화에 제가 좀 이 장편 연출을 맡게 돼서 뭐랄까 좀 좋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배우분과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2부에서 영화 동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0.3 나가 산 거요. 나가 못 죽어서 살았지. 원망스럽고 서럽고 분하고 나 사는 세상이 누구한테다 다 말할 수 없고 꿈에도 안 나타나요. 우리 부모 죽어보고는 저리 또 잔상 꾸면 안 보여요. 여순 사건 나면서 난 참 더러운 세상을 살았어요.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됐죠. 친구들은 옛날하고 다 좋은 학교 나와갖고 다 여순 정도 살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원이 아버지 명예훼손 그거 보상받아야 하고 우리 형제간들 참 취업도 못 하고 서름서름 다 받으면서 그런 명예회복 또 보상 이것만 있으면 나 그냥 이 멍들어 있는 가슴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순 사건 72주기 특집으로 영화 동백팀 신준영 감독 그리고 신복숙, 양준 두 배우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이게 역사 영화잖아요. 그리고 여순 사건을 다룬 첫 역사 영화란 말이죠. 네. 역사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영화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네. 참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마냥 뭐 픽션, 논픽션으로 나누기도 좀 뭐한 것이고 네. 어떻게 좀 작업을 하십니까? 그거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실존 생존자가 있으면 그 고증을 좀 듣고 안 그러면 이제 또 요 관계자 이쪽에 지역 발전 연구회 뭐 이런 데서 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좀 받고 네. 그 유족들 얘기도 좀 듣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좀 다 섞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이제 엮어 가야 되는데 네. 일단은 다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다뤄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영화다 보니까 이게 예술이다 보니까 그 사건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이 인물들이 이제 어떤 삶 자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그 사건의 연루가 돼서 계속 이제 인물들끼리의 어떤 갈등들을 계속 표현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 작업이 돼야 볼거리들이 생깁니다. 일단 드라마나 영화는 일단 볼거리들이 있어야 네. 아까 얘기했던 뭐 흥행도 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단은
재미가 또 있어야 그 사건이라는 거 한번 또 더 여순 사건이 뭐야? 이게 좀 또 한번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계기가 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죠. 예. 줄거리를 가능한 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국밥집이 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간헐적으로 뭐 그냥 기사만 접하신 분들은 네. 뭐 여순 사건을 다뤘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내용을 네. 담는다는 거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배우 두 분이 나오셨지만 이렇게 이 두 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이에요. 근데 그 장태식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을 장태식이라는 인물은 14연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48년도 10월 25일 날 그 진압군이 그 여수 신항 쪽으로 박격포를 쏘면서 이제 여수 시가지로 들어오면서 이제 14연대들이 이제 많이 퇴각을 하게 되죠. 이제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14연대 군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숨어 있다가 배가 고파서 한 국밥집에 들어가서 국밥을 얻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옷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때는 잡히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옷도 얻어 입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부역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역을 그 황순철이라는 이 주인공 아버지가 그 14연대 장태식이라는 인물한테 옷을 주고 국밥을 한 그릇 준 게 부역으로 걸려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녀분 역할이 이제 박근영 쌤이 맡으신 네. 거군요. 그렇죠. 예, 황순철 역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48년도니까 지금 83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비슷하고 지금 그 실제 인물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황순철이라는 이름도 처음에 졌을 때는 여기 여수의 그 유족회 회장님이신 황순경 회장님 이름을 좀 철만 바꾼 거예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그분이 국밥집을 직접 운영한 건 아닌데 네. 좀 저희들도 좀 인터뷰를 좀 하고 했는데 요걸 어떻게 풀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국밥집에서 이제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밥집이라는 게 설정이 됐고 그래서 그 국밥집을 70몇 년 동안 또 끌어오면서 나중에 어떤 장현실 그러니까 장태식의 딸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연치 않게 국밥집에 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고 그 서로 알게 돼서 그때 당시에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냐라는 갈등 속에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이제 이걸 좀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대충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14연대 군인의 딸.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14연대인 군인들한테 뭐 밥 좀 줬다, 뭐 옷 좀 줬다로 하면은 다 이제 뭐 손가락질 총을 이제 당해서 네. 뭐 사살을 당하고 이제 그런 네. 거였는데 결국은 그 후손들이 겪는 이제 갈등까지의 이야기인가 이제 바로 그 영화 동백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감독님께 조금 더 귀찮게 드렸던 게 네. 감독님께서 골라주시는 컷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미리 선 공개를 좀 최초로 해주시면 네. 어떨까라는 좀 부탁을 좀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 있는 장면 2가지를 지금 들려드릴 텐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거든요. 일단 첫 번째 컷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어르신 그날 도망가고 서울 와서 회사 차렸다고. 네. 그래요. 두렵고 무서웠겠지. 국밥을 드시니 문득 살고 싶으셨대요. 그때는 생지옥이었으니까 내가 똑똑히 봤어. 그때 일을 보셨다고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가 빨갱이 땜시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아가고 있는 순박한 동네 사람들 때문에 다 죽었어. 너가 빨갱이 땜시. 저희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왜 도망갔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고 그 뒤치다거리로 왜 우리가 죽어야 해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해요? 긴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좀 앉으시죠. 뭔 얘기가 필요해요? 사상인 이 시대니까 너희들끼리 생각이요. 그날 너희 아버지가 밥 얻어먹고 잠자고 온 것은 너희 아버지 죄지. 우리 아버지가 배고픈 놈 데리다가 국밥 먹여주고 재워준 것이 그게 죄야?
그 빚값을 왜 우리가 치워야 하냐고.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시사회 전에 저희가 같이 1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씬에 등장하는 신복숙 선생님께서도 처음 이제 접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아, 가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들의 갈등이 여실히 좀 드러난 씬인 것 같은데 우선 왜 이 씬을 먼저 골라주셨는지 감독님께 먼저 좀 여쭐까요? 조금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제 부역죄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고 이 황순철이라는 인물이 왜 지금까지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48년도에 9살이었던 이 황순철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여순 사건이 네, 어떤 아픔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응어리진 한 이것들을 요 장면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장현실은 그걸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좀 덜 될 거예요. 아버지한테만 얘기만 들었던 거고, 네. 예, 그 장태식이라는 아버지한테만 얘기만 들었던 거니까 대사들이 굉장히 좀 이 유족분들이 좀 많이 하고 싶은 말씀이시던 것 같더라고요. 예, 내가 우리가 뭔 죄가 있느냐. 옷 주고 그 사람 배고픈 사람은 밥 한 끼 준 게 그게 왜 주냐. 예,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대사에 많이 남겨져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장면 중에 좀 중요한 장면이라 요 장면을 좀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씬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그렇죠. 예, 같습니다. 예, 예. 직접 연기하셨던 신복숙 배우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전체적인 작품으로 봤을 때 제 아버지 장태식이가 서울로 올라와서 큰 성공을 하고 장현실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열심히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순철이를 그 순철이 아버지를 도움을 받았잖아요. 밥도 얻어먹고 그렇죠. 옷도 얻어입고 예. 그랬는데 그쪽이 이제 백두산 호랑이로 나오는 인물이 정부군이죠. 한 명을 대면 불면은 너는 살려주겠다. 예. 그러니까 이 어린 태식이가 젊은 날 아버지가 떨고 있다가 손가락질한 게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순철이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나는 그거를 뭐 전부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그 시대적인 아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건에 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이게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텐데 어떤 개개인의 몇 명의 용서 화해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정말 이 우리 신 감독님이 작품 의도와 좀 맞아져 가지고 이런 계기로 좀 여수 순천 분들이 치유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관계자들과 여러 사람이 이 사건을 좀 알고 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시간, 화해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기에 너무 발목을 잡혀서 오랫동안 아파하지 말고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라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 이게 지역에 남은 건 서로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피해자잖아요. 다 그렇죠. 피해자인데 예. 대신 울어주고 대신 소리쳐줄 수 있는 영화가 좀 등장했다라는 것에 정민께서도 좀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양준 배우께서는 이 대선배님들의 음성만 들으셨잖아요. 네. 예, 어떤 느낌이 좀 감회가 좀 있으십니까? 사실 정말 처음 들어본 사회생활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아부해, 잘한다 해. 그래야 성공한다. 근데 진짜 이게 좀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그 말을 보통 짬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진짜 격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습을 해봐도 이런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들었을 때 사실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좀 네.
아까 광고 나올 때 인터뷰 하시는 내용도 듣고 좀 이런 것도 듣고 갑자기 좀 몰입이 돼가지고 혼자 우울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근데 아무래도 20대의 젊은 청년 지역에 있는 분들도 몰랐다 뿐이지 알고 나면 지역의 가품을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니고 훨씬 더 이제 감수성도 풍부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우울해 계셨다는 말이 좀 한편으로는 제가 또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씬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마저 좀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씬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이 빨갱이면 부모도 빨갱이다. 알겠나? 숨어도 죄고 숨겨져도 죄야. 여기 숨어 있는 빨갱이 새끼들 다 잡아야 돼. 안 그럼 다 뒤져. 그냥 손가락으로 찝어. 그럼 돼. 부역한 놈도 찝어. 옷을 주고 밥을 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너 14연대야. 예, 주소 진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너한테 옷 주고 밥 준 놈 누구야? 집어. 똑바로 굴면 너는 특별히 살려준다. 가족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는지 아나? 백두산 호랑이. 한 번 마주친 이상 절대 숨길 수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지. 어차피 죽일 거잖아. 뭐? 내 가족 이미 니들한테 죽었어. 다 죽어서 없다고. 끌고 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신복숙 선생님께서 이미 뭐 좀 스포를 해주셔서 네, 네. 손가락총에 대한 바로 이야기. 이 씬이에요. 그러니까 네. 백두산 호랑이도 뭐 이미 뭐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네, 네. 예. 이 씬을 꼽은 이유 먼저 신 감독께서 해주실까요? 여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죠. 여수 그 옛날에 그 중앙국민학교에서 이 민간인들 대량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만성리 쪽으로 그 시체들을 옮겨서 시체들을 다 불태워서 그 지금 형제의 묘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아픔이 있는 씬이고 여수에서 특히 이 어머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들 나서지 말고 손가락 총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이슈가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제 여기 장태식이가 여기서 이제 도망갑니다. 이제 도망가는데 백두산 호랑이가 살려주죠.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한테 밥 한 그릇 주면서 또 옷까지 주면서 그렇게 베풀었던 황순철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간 부분이 평생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죄책감을 갖고 살다 아마 장태식이라는 인물도 이제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클라이막스라고 할 절정인 부분인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초 공개입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서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장면인데 소감 이번에는 먼저 양준 배우께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번째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자면
장난이고요. 네. 본인 느낌 그대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나왔던 장면인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네. 예. 왜냐면 많은 선배님들이 이 장면은 되게 중요하다, 감독님도 중요하다라고 워낙 이야기를 많이 아 그래요. 듣고 나서 이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셨군요. 네. 사실 그러니까 감정도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함 감정도 어떤 역할이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장태식이라는 아, 네, 아, 역할이고 우리 아버지 젊은 날 14연대 군인. 네, 아버지.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손가락을 찝으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미안하지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 이제 손을 찍은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찍은 대신에 자기는 살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복잡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면 심경이 정말. 그런 감정을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다는 게 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웠는데 잘했어요. 아 그래요. 어려웠지만 잘했죠? 그게 이제 왜냐 갈등을 대사로 표현하는 거는 좀 쉬울 수 있는데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또 생각했던 만큼 저희들도 그래 왜냐하면 그 부분을 좀 제가 부담을 좀 주긴 했죠. 이제 그 표정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데 잘했어요. 잘했고 저희들이 이제 뭐 영상을 여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 아마 시사회 때 보면 또 본인도 아마 뿌듯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대사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박서준 배우를 닮은 여수 출신의 양준 배우의 표정을 또 함께 하시려면 직접 또 영화 동백을 보시러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개봉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예. 네. 신복숙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장면 좀 들으셨습니까? 이 장면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예. 그 아버지잖아요. 장태식이가 그렇게 해서 순철이한테 평생을 살면서 상처를 남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가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 그 이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그 작품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배우들이 표현할 때 이제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 장태식 그 아버지 장태식을 이제 대신해서 그 황순철이라는 인물과 갈등 구조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영화 얘기는 우리가 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박근영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박근영 선생님이랑 같이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상대 역으로 또. 네네. 그래서 굉장히 영광으로 같은 배우지만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임하게 됐는데 사실은 배우는 상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그거를 너무나 어른인데 열심히 하시는 건 뭐 당연하시고 그게 묻어 나와서 하니까 나는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시 감정에 몰입만 하면 되니까 좀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감정 몰입도 하고 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했습니다. 사회생활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회생활 했습니다. 여기 안 나오셨으니까요. 뭐 들으실 일은 없지 않을까요? 여기 전남 동북권에만 나가니까요. 예. 청취 권역 말씀드리면서 뭐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그래도 여순 사건을 처음으로 다룬 영화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차례 뭐 이야기도 했고 후반부 뭐 CG 작업을 할 때 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함께 또 이야기를 또 나눠봤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저희의 또 염원이기도 한 게 이게 전국적인 좀 이슈가 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발걸음이 멈춰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지금 국회에 좀 들어가 있는데 또 통과되기 바라는 마음까지 좀 함께 염원을 담고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 좀 잘 되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처음에는 의도하신 게 돈 좀 잘 벌어보자 뭐 이런 의도가 없진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는 좀 잘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홍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솔직히 뭐 요즘 영화가 워낙에 또 그 제작비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 대형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갔다가 같이 부딪혀봐야 뭐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들은 이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내년 2월달에 베를린 영화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영화제를 좀 출품을 해서 거기서 좀 이슈화를 좀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개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상 뭐, 개봉 일정은 어느 정도로 보면? 내년 그 여순 사건 기념일 그 전후로 좀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한 내년 10월 전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한번 내년 좀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다른 그 우리 저희들 영화를 어디서 배급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배급사하고도 또 한번 또 협의를 또 해야 그 적절한 시기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화제를 통한 해외 영화제를 통한 홍보나 그쪽에서 좀 어떤 상이라도 좀 하나씩 좀 받고 하면 좀 더 이슈화가 되고 언론에서 조금 그러게요. 더 많이 좀 보도를 해주면 좀 더 개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도 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돈을 잘 모르겠고요. 뭐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분 배우께서 영화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라 이런 차원에서 한 20초 정도씩 끝 인사랑 덧붙여서 좀 해주실까요? 먼저 신복숙 선생님께서. 예. 아, 네네. 제주 4.3 사건은 특별지정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여순 사건도 그렇게 받아서 어떤 치유가 되고 용서와 화해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우리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아픈 과거는 잊고 앞으로 힘차게 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연륜과 함께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까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신복숙 배우님과의 이야기였고요. 양준 배우께 짧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 동백을 보시고 좀 많이 같이 가슴 아파해 주시고 좀 같이 웃어 주시고 또 감동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개봉 일자가 좀 잡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예. 미리 좀 맛보기로 좀 보여드렸고요. 1시간 동안 여순 사건 72주기의 영화 동백 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